안녕하세요, 쪼꼬시네입니다. 또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제가 저번 동영상을 엄청 그렇게 기대를 하고 올리진 않았는데 그 영상으로 무려 14분이나 구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한 명이 구독을 취소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예전에 제가 이제 뭐 해외여행 가거나 데일리 브이로그 같은 거 올릴 때 이제 뭐 구독을 하셨던 분들이 이제 오랜만에 제가 이렇게 올렸는데 또 책 리뷰를 올리니까 구독을 취소하신 것 같아요. 폭발적인 반응을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댓글도 제가 이걸 계속 이렇게 하고 싶게끔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책 리뷰를 가져와 봤습니다. 세 번째 책을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또 자기계발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명 자기계발서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또 자기계발서더라고요. 이제 뭐 마인드셋 책 리뷰 뭐 하는 그런 유튜버는 아니에요. 지금 제 마인드도 잘 컨트롤이 되지 않고 제가 진짜 일희일비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라도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오늘은 이제 소설을 가져와 봤습니다. 차인표 작가님의 인어사냥입니다. 판타지 소설 좋아하시나요? 판타지물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인어사냥은 한국 판타지 소설이에요. 근데 저는 판타지 소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제가 그 세계관을 따라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세계관을 설정해 놓은 게 있잖아요. 뭐 강아지가 말을 한다. 그러면은 여긴 강아지가 말을 하는 세계구나. 이제 제가 이렇게 읽겠죠? 근데 나무가 말을 해. 근데 너무 깜짝 놀라, 주인공이.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강아지가 말하는 거는 괜찮고 나무가 말하면 또 놀라는 그런 세계관이구나 하면서 이게 어디까지를 도대체 설정해 놓은 건지를 제가 읽으면서 찾아야 되잖아요, 계속. 그래서 그게 너무 따라가기가 힘들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나무가 이제 말을 해서 놀랐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아빠가 괴물이 돼. 근데 그건 안 놀라. 이러면은 저는 조금 그 작가가 설정해 놓은 세계관이 납득이 되지 않으면은 한참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니 지금 나무가 말하는 것보다 아빠가 괴물이 된 게 더 놀랄 만한 일 아닌가 이러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이건 그냥 작가가 설정해 놓은 건데 제가 자꾸 그걸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제 선에서 이게 더 놀라운 일인데 제가 그걸 잘 넘어가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판타지 소설을 보고 재미를 느끼지는 못해요. 이거는 이제 밀리의 서재에서 제가 읽었고요. 포스트 메이크업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책이 소개가 됐어요. 여기에 나오는 인어를 묘사한 걸 가지고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이 그거를 이제 구현해내서 그 인어가 정말 그렇게 살아 돌아온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살짝 나오는데 너무 책이 이거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읽어볼까 하고 봤더니 제목이 인어 사냥. 저는 이런 사냥 이런 거 들어간 거 좋아하지 않고요. 마시면 천년을 사는 인어기름 당신은 먹겠습니까? 이제 요런 게 이제 책 표지에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읽지도 않았는데도 읽은 것 같은 거예요. 분명히 뭔가 영생하고 싶어하는 그런 탐욕스러운 인간이 너무나도 죄 없고 가녀린 우리 인어를 사냥을 하는 장면이 막 나오겠죠? 그래서 이미 읽지 않았는데도 읽은 것 같고, 이제 몇백 페이지 되는 이 책에서 내가 어떤 새로운 것을, 내가 상상하지 못한 거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러고, 근데 그냥 이제 그 인어들 그 메이크업 하신 게 너무 예쁘기도 하고, 우선 이런 인어 사냥 이런 건 참고로 말씀드리면 절대 안 봐요. 왜냐면은 분명히 이제 살생을 하는 잔인한 장면이 나올 거고, 저는 그래서 이런 거를 진짜 절대 보지 않는데, 우리 또 대한민국 3대 로맨티스트 최수종, 션, 차인표 이렇게 있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또 차인표 아저씨께서 썼다고 하니까 이게 같은 장면도 좀 덜 잔인하게 느껴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거를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를 다시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제가 판타지 소설 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왜 가져왔을까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진짜 와, 진짜 너무 재밌어. 진짜 와, 차인표 아저씨 저 진짜 완전 이런 분이셨어? 아니 이게 다 이분 머리에서 나온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 책 리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줄거리를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1902년 강원도 통천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제 우리나라 조선 말기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고요. 이 세계에서는 이제 덕무라는 아저씨가 나와요. 이 덕무라는 아저씨가 영실이 그리고 영득이라는 남매를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임씨라는 와이프가 있었는데 이 와이프는 그냥 갑자기 죽어버려요. 아마 여기 글에서 봤을 때는 폐병으로 죽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영실이와 영득이를 홀로 바다를 나가는 어부인 덕무가 이제 물에 가끔씩 이렇게 나가면서 너무 멀리 못 나가요. 와이프가 없으니까. 영실이는 12살,
영득이는 7살, 이렇게 이제 5살 차이가 나는 남매예요. 엄마처럼 이제 영실이가 키우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영실이에게도 그런 폐병이 와요. 그래서 애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계속 헐떡이고 거의 막 죽으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덕무의 집에 공영감이라는 할아버지가 찾아와요. 그러면서 애 입에 누런 기름을 딱 떨어뜨리는데 애기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던 게 갑자기 이제 멀쩡해져요. 여기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거 제가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영상은 내내 스포일러예요. 지금 어디서부터 스포일러입니다 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그냥 내내 스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대충 큰 내용을 보시고 읽고 싶으면 이제 읽으시는 거고, 저는 그냥 제가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가져온 거기 때문에 어떤 그런 뭐 출발 비디오 여행처럼 그런 완급 조절이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 말하기 때문에 참고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인데, 제가 이게 너무 좋았던 이유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판타지 소설의 그 세계관을 잘 못 따라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게 너무 좋았던 게, 이 공영감 아저씨가 이제 할아버지가 기름을 딱 떨어뜨리니까 덕무가 이제 너무 놀라고 신기해요.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공영감이 말해줘요. 이것은 인어의 기름이다. 1000년 전부터 우리 선조들 대대로 신라시대 때부터 내려왔던 인어의 기름인데 마지막 한 방울이 남은 거다. 그거를 지금 영실이가 먹었다. 근데 이제 이 덕무는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덕무의 입장이 돼가지고 완전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거 안 봐도 너무 본 것 같다. 분명히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인어를 더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하겠지. 근데 저는 그런 게 몰입이 안 됐거든요. 왜냐면 전 영원히 살고 싶지 않거든요. 저는 그냥 제 자식보다 먼저 죽고 싶고, 부모님 가시는 건 어쩔 수 없이 먼저 보겠지만 그냥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어느 정도 살다가 가고 싶어서, 사실 그런 영생을 하고자 하는 욕망이 별로 공감이 잘 안 돼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너무 재미있게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덕무라는 아저씨가 너무나 평범한 그냥 착한 보통 사람이에요. 아내도 그렇게 잃었는데 되게 어린 딸이 엄청 고통스러워요. 이 숨을 못 쉬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 같아도 인어 기름을 구하겠다 싶은 거예요. 내가 오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자식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 12살밖에 안 된 애를 어떻게든 더 살리고 싶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공영감이 그렇게 인어 기름이다라고 하는 걸 덕무는 믿을 순 없지만, 이미 딸이 갑자기 멀쩡해졌고 이게 며칠은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 방울밖에 안 먹었기 때문에 며칠은 갈 거다. 근데 이제 덕무가 근데 이 귀한 거를 왜 저한테 막 이렇게 해요. 공영감이 얘기를 하죠. 이게 지금 마지막 기름이었다. 나도 이제 인어 기름이 필요하다. 우리 같이 인어 기름을 찾아 떠나자. 둘이 인어를 찾아가지고 기름을 구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하나하나가 너무 재밌어요. 그냥 일반 소설 보면은 되게 상세하게 묘사가 돼 있을 때, 아 이거는 작가의 약간 자전적 소설이구나, 좀 경험이 들어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판타지야. 나는 인어를 본 적은 없어.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건 겪어본 사람만 이렇게 쓸 수 있다. 혹시 인어? 이렇게 진짜 너무 말이 안 되는데도 이게 너무 사실적이니까, 아 차인표 아저씨 혹시 인어 혹은 인어를 잡으러 간다, 약간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묘사가 엄청 생생하고, 이거를 겪은 사람들은 이런 선택을 하거나 이런 고민을 하겠다라고 이입이 엄청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딸이 너무 아프니까 처음에는 한의원 이런 데를 데려가가지고 해요. 근데 영실의 진맥을 짚던 의원은 폐에 난 구멍으로 자꾸 물이 차서 숨을 못 쉬는 거라며, 물에 빠진 사람이 숨을 못 쉬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앓다가 절명할 것이라고 했다. 이거 듣고 어떻게 인어 기름 안 구하나요? 자식이 고통스럽게, 아니 물에 빠진 사람처럼 고통스럽게 죽다가 간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인어 기름 구해야죠. 이 공영감이라는 사람은 조상 대대로 통천 땅에서 살아온 토박이였다. 원래는 동해를 건너 일본 시네마현이나 도토리현까지 강치 가죽을 팔러 다녔다. 지금 물개 있잖아요. 그거를 다 이제 사육을 해요. 그 가죽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 가죽을 파는 그 약간 일본의 앞잡이 같은 그런 인물이에요. 공영감 할아버지랑 인어를 잡으려고 결심을 하는데, 영실이는 대충 얘기를 듣고 그것을 말려요. 여기에서 정말 나오는 그런 탐욕스러운 사람은, 내가 생각했던 그런 전형적인 인물은 이 공영감밖에 없고, 사실 그 외의 인물들은 다 좀 납득이 가요. 그리고 죽어가는 영실이조차
아버지, 저는 그냥 자연스러운 게 맞는 거지 이거를 해치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기름을 먹고 사느니 그냥 죽겠어요. 이렇게 해요. 왜냐면 어머니의 가르침도 늘 그랬었고. 그러면서 영실이가 하는 말이 이제 이 공영감 할아버지가 강치를 막 학살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이 덕무가 독도에서 강치의 학살 현장을 목격한 덕무는 그날 집에 돌아와 울분을 참지 못하고 격노하며 야만적인 자들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피투성이가 된 사냥꾼들 모두 인간이길 포기한 짐승들이고 그 중에서도 그들 사이에서 웃고 있던 공영감님이 제일 나쁜 짐승이라고, 사람이 아니라 저승사자 같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영시한테 한 거예요. 근데 이 가죽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학살을 하는 거를 너무 잔인하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정작 인어의 기름을 얻기 위해서 인어를 잡으러 가는 게 딸한테는 똑같아 보였던 거죠. 인어가 그냥 아무 인어나 잡아다가 기름을 짜면 되는 게 아니라 99달을 산 성인 암컷 인어여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성인 암컷 인어를 잡기는 어렵잖아요. 왜냐면 이 성인 암컷은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함부로 밖에 나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공영감이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새끼들은 호기심이 많으니까 유인을 해서 잡아다가 얘네를 패면 얘네가 울지 않을까? 그럼 얘네가 울면 멀리서도 어미가 새끼를 찾으러 온다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죠? 너무 잔인해요. 그래서 이 공영감이랑 덕무랑 인어를 잡으러 떠나고 결국에는 새끼 인어들을 유인을 해서 잡아요. 어유 내는 법을 모를 일 없는 덕무가 자꾸 하찮은 질문을 되풀이하는 이유는 인어의 생김새가 사람과 너무나 닮아 덕잔이 당황한 탓이었다. 조금 큰 암컷 인어랑 조금 더 어린 수컷 인어, 그러니까 남매죠. 영실이와 영득이 같은 남매 인어들을 잡아와요. 덕무가 보고 깜짝 놀래요. 왜냐면 생김새가 너무 사람이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근데 공영감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토막을 내고 이렇게 토막을 내고 삶아서 기름을 짜내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덕무는 사실 자기 딸을 위해서 기름을 구하러 가고 그 애들을 데리고 오기도 했지만 선뜻 쉽지가 않은 거죠. 인어들을 막 때리고 하는데 얘네가 울지를 않아요. 얘네가 울면 엄마가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울음을 참는 건지 울지를 않아요. 근데 딸은 영실이는 막 죽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 덕무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점쟁이를 찾아가요. 근데 여기가 또 대박이야. 점쟁이한테 도대체 이 암컷 어린애를 잡았는데 얘가 얼마나 자랐는지를 알 수가 없다. 얘를 얼마나 더 키워서 먹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사실 먹어도 99달이 된 암컷인지 내가 그게 너무 모르겠다. 얘가 어느 정도 된 앤지를 좀 알아달라 라고 이렇게 해요. 근데 점쟁이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요. 이렇게 해봐. 마르지 않은 생속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뜯어다가 절구에 짓지어서 죽처럼 묽게 만들어. 절구통이 한가득 찰 정도로 양이 많아야 해. 생숙이요? 반드시 깨끗한 생숙이어야 해. 그래야 상처가 덧나지 않아. 그걸로 인어 나이를 알 수가 있어? 나이는 모르지만 약효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가 있지. 정말이요? 어떡해요? 팔 하나만 잘라서 먹어봐. 팔이요? 잘린 상처에 쑥 찌은 것을 진흙 처바르듯 바르고 상처를 감아줘. 바로 아물진 않겠지만 지혈은 잘 될 거야. 하니까 덕무가 그 쑥이 팔 잘라서 먹어봐야 되니까 출혈을 막으려고 지혈을 하려고 이렇게 구한 쑥인 거죠. 그러더니 이 다음부터 하는 말이 이제 진짜 대박입니다. 약효가 있으면 나머지도 토막 쳐서 기름을 내고, 약효가 시원치 않다 싶으면 밥 줘가면서 조금 더 키우다가 남은 팔 잘라서 또 먹여보고, 4번은 이렇게 해볼 수 있잖아? 사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덕무 표정이 어떻겠어요? 지금 여러분의 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거북한 척 인상 쓰지 마. 집에 돌아가자마자 그렇게 할 거면서. 덕무가 모욕스러우면서도 찔리는 거죠. 그러니까 덕무가 막 이래. 팔을 자르라니 독한 놈, 잔인한 놈, 야멸찬 놈, 사기꾼 같은 놈. 배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그간 꾹꾹 눌러온 화가 올라와 덕무는 쉴 틈 없이 변도령을 욕했다. 그러나 그런 한편으로 머릿속에서는 집 주변에 쑥 군락지가 어디 있는지 기억해내느라 뒷산을 바쁘게 헤집고 다녔다. 그러니까 너무 근데 공감돼. 왜냐면 저도 이거 보면서 미친놈 아니야? 약간 이랬거든요. 아니, 하나씩 잘라서 먹어보고 나으면은 이제 바로 죽이고, 잘랐는데 먹어봤는데 약효가 없어? 그럼 아직 애긴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더 키우면 되는 거야. 팔다리가 잘렸다고 죽진 않잖아요. 이 몸뚱아리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쑥으로 지혈하면서 계속 이제 좀 키웠다가 99달 된 것 같은데 이러면 또 잘라 먹어. 약효가 없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을 도대체 우리 차인표 아저씨가 어떻게 하실지 저는 상상력이 되게 부족한 사람으로서 아니 이 로맨티스트 3대장 어떻게 되신 거예요? 저 너무 나 진짜 이거 읽고 저 이런 거 안 읽는다 했잖아요. 저 이거 너무 재밌어가지고 끝까지는 읽었는데 원래 제가 끝까지 읽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내가 아예 애초에 시작을 안 하는 거야. 근데 꿈자리가 너무 흉흉했잖아. 이거 읽다가 이 꿈을 꾼 거야. 근데 내가 인어 이런 건 아니고 그 덕무의 입장인 거죠. 막 아저씨들이 막 와 인어 잡아 막 이렇게 하면서 하고 나는 막 그걸 눈앞에서 보면서 이러지 마세요. 이렇게 하실 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하는 꿈을 꿨어. 그래서 내 꿈자리가 너무 흉흉해가지고 그때 썼던 일기도 있어. 꿈자리가 너무 흉흉하다. 인어 사냥을 갔다 막 이러면서. 근데 이거 읽어봐. 이거 지금 제정신으로 읽기가 제 입장에서는 좀 힘들어. 더 잔인한 것들이 많겠지만 저는 이런 거를 잘 안 읽기 때문에 너무 공감이 되는 거야. 제가 막 진짜 눈살을 찌푸리면서 읽었거든요. 근데 덕무도 같이 눈살을 찌푸리면서 듣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쑥을 막 찾아. 욕하면서 잔인한 놈 이렇게 욕하면서 쑥 군닥지를 막 찾아. 진짜 저도 진짜 저희 애기 관련된 거면 근데 이게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이 덕무가 이렇게 쑥밭이 어딨더라 이러면서 해집고 다니면서도 엄청 주저해요. 계속 주저해. 왜냐면은 얘네가 너무 사람처럼 생겼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막 아무리 패도 엄마가 안 와요. 그러니까 이제 패는 걸로는 안 되고 그래서 공영감이 인어 새끼를 울릴 방법이 생각났다니까. 이게 왜 이제야 생각났는지 모르겠네. 저 줄에 인어 새끼를 거꾸로 매달아 놓으면 머리에 피가 쏠려서 안 울고는 못 베기거든. 아마 대가리가 터지도록 밤새 울 거야. 진짜 너무 할아버지. 근데 공연감도 그 며칠 새에 사람이 엄청 늙어 있어요. 치아가 정말 가지를 썼는데 몇 개를 제외하고 치아가 몽땅 빠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공연감은 이제 얘를 죽여라. 이제 얘라도 그냥 죽여버리자. 그러니까 이제 덕무가 아니 살아있는 걸 그렇게 매달아 놓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수다. 솔직히 산채로 매달아 놓는 건 고문을 하는 건데 얘들이 너무 사람을 닮아나서 그리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애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듯 싶고 말이요. 애들이 가르쳤는지 인어 새끼들이 말도 한답니다. 지 이름을 얘기합니다. 막 이렇게 막 계속 주저해요. 그 매다는 거조차도 주저해. 그러니까 공연감이 잠깐 왼팔을 좀 줘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왼팔은 왜요? 이렇게 왼팔을 딱 줘. 그랬더니 이 왼팔을 확 낚아채가지고 공연감이 이걸 도끼로 찍으려 그래. 그러니까 덕무가 또 너무 놀래가지고 영감님 왜 그러세요? 내가 대답 똑바로 안 하면은 이거 도끼로 내려 찍을 거니까 너 대답 똑바로 해. 자네 왼팔이 독사에 물렸네. 살고 싶으면 독이 퍼지기 전에 팔을 잘라야 해. 근데 막상 자르려고 하니까 못 자르겠는 거야. 왜? 자네 팔을 문 뱀이 독사인지 아닌지 확신이 안 서기 때문이지. 독사인 줄 알고 잘랐는데 독사가 아니면 엄한 팔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반대로 독사가 맞는데 안 자르면 어떻게 되겠나? 독이 온몸에 퍼져서 죽고 말겠지? 대답해보게. 이 상황에서 자네는 어떤 결정을 내리겠나? 그랬더니 막 덕무가 팔이 잡힌 채로 도끼가 위에 있는데도 글쎄요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글쎄요는 답이 아니야. 망설이는 순간 아무것도 못하고 죽는다고. 빨리 결정해. 팔을 자를 거야 안 자를 거야? 공연감이 그 도끼를 들고 막 물어봐요. 팔만 자르면 자네를 문 뱀이 독사든 아니든 살 수는 있지. 그런가 안 그런가? 그렇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모르겠소. 모르긴 뭘 몰라. 팔을 잘라야지 하면서 도끼날을 막 들어. 그랬더니 덕무가 잠깐만. 근데 만약에 팔을 잘랐는데 독사가 아니면요? 지금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나? 팔이 중요한가? 아니면 사는 게 중요한가? 사는 게 중요하죠. 사는 거요. 안 잘랐으면 자네는 팔 달린 채 죽었을 걸세. 왜냐하면 자네 팔을 문 건 독사였거든. 독사였는지 아니었는지 어떻게 확신하오? 확신? 일단 살아있어야 확신도 할 수 있어. 근데 여기서 저 좀 진짜 놀랬던 게 이 할아버지가 진짜 악덕하거든요? 근데 또 틀린 말은 안 해. 그래서 그러네. 이게 팔이 이게 독사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팔이 아까워서 이 팔을 못 자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진짜 아까 문 게 독사야. 그럼 이걸 달고 있었을 때 점점 펄해지는 걸 보면서 그제서야 자를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 말이 나는 조금 뒤통수를 맞은 게
팔이 달린 채로 죽었을 거라는 거야. 근데 팔이 있는 게 중요해요? 사는 게 중요해요?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잘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덕무가 막 이러거든요. 이 새끼들을 먹어가지고 99달이 된 암컷만 효과가 있다며요. 새끼들을 먹어가지고 효과가 없으면 어떡해요. 그럼 기껏 얘네 그냥 죽이기만 한 거잖아요. 막 이렇게 하면서 야 그냥 다 됐고 인어 기름 얘네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짜와. 우선 얘네라도 먹어보자. 이렇게 하는데 이 덕무는 아니 얘네를 먹었는데 이제 효과가 없으면 그냥 생명만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얘네를 가지고 어미를 어떻게든 찾아내고 싶으니까 엄청 이제 또 막 학대를 해요. 그러니까 영실이가 제발 그만하라고. 얘네는 울지 않는 이유가 엄마가 없어서 그런 거다. 엄마가 없어서 울지 않는 거다. 올 엄마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다. 자기랑 영득이처럼 엄마가 없는 애들이다. 그거를 모르겠냐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이 진짜 가슴이 아파. 그리고 보면은 이제 얘기가 이 1902년도 배경으로 하나로만 가는 게 아니라 1902년도랑 그리고 서기 700년 그러니까 약 1200년 전에 어떤 소년을 배경으로 한 얘기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나와요. 신라시대 때 기름이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 공영감 할아버지의 조상인 것처럼 공리라는 소년이 하나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그때 인어를 잡아가지고 인어의 기름이 나왔던 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상황도 나오는데 그것도 되게 재밌고 제가 진짜 다 얘기하고 싶은데 또 너무 다 얘기하자니 여러분이 볼 게 없잖아요. 아니 너무 다 얘기했죠 제가. 2200년 전 이야기랑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그 공리라는 소년이 예상하셨겠지만 공영감이에요. 그러니까 공영감님이 그때의 그 인어 기름을 벌컥 먹고 1200년을 산 거예요. 근데 1200년 전에 그 서기 700년에 나오는 그 공영감은 그 소년 시절 모습이 나오잖아요. 순박하고 막 순진하고 엄청 나약하고 막 그래요. 그 시대에 또 공영감 같은 정말 나쁜 아저씨들이 있어요. 이 공영감이 애기 인어를 이렇게 만나요. 그래가지고 그 애기 인어가 물고기를 자꾸 갖다 줘. 그러니까 그 공리는 막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가족들이 어머니는 아프고 막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 물고기를 가지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이 너 그 물고기 어디서 났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되게 추궁을 해요. 그러다가 그 인어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인어가 어디 있는지 네가 그럼 빨리 대라. 근데 이제 얘가 계속 인어가 어디 있는지 말을 안 해요. 줘 터지면서도 말을 안 해. 인어를 잡으려고 막 한바탕 난리를 쳤는데 그 과정에서 조씨라는 엄청난 갑부 아저씨의 아들이 절벽으로 떨어지면서 사지마비가 돼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진짜 원래도 또라이인데 더 또라이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너 진짜 인어 기름 어디 있는지 얘기 안 하면은 네 그 동생들 3명 걔네 다 절벽으로 우리 아들처럼 이렇게 밀어버려가지고 사지 마비 시킬 거라고 하니까 막 공리가 아니 왜 죄 없는 저희 동생들 갖고 그러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아기를 유인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아기가 막 이렇게 잡혀. 그래서 그 아기를 구하려고 수컷 인어가 이제 나타나요. 그래서 그 아빠 인어가 물속에서는 되게 빠른데 밖에 나오면은 다리에 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줄도 몰라. 그래가지고 그 애기가 막 삘릴리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수컷을 막 창살로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죽여. 어차피 얘는 필요도 없으니까. 그리고 그 애기 인어를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막 패고 하니까 엄마 인어가 애기 인어를 찾으러 육지로 와요. 물에서만 살았으니까 얼마나 힘이 없겠어요. 이 육지로 나왔을 때. 그래서 애기를 이제 찾으러 오고 애기가 보는 앞에서 엄마를 그렇게 죽여서 기름을 내요. 근데 이게 너무 그 잔인한 부분들도 많고 근데 사람들이 나중에는 완전히 다 같이 미쳐버려요. 인간들은 같은 꿈을 꿀 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해낸다. 그것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상관없이. 그날 밤 모두의 마음에 같은 꿈이 연그렀다. 인어를 잡아먹고 1000년을 사는 꿈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단체로 이 인어 기름 먹을 생각에 단체로 또라이가 돼 막. 그래서 애가 막 삘릴리 이렇게 하면서 보고 있는데 막 그 엄마를 죽여가지고 막 그렇게 기름을 내고 막 이거를 막 내가 더 많이 먹을 거야 이놈아 막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더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막 지들끼리 나중에는 막 칼로 찌르고 막 그렇게 해요. 근데 저는 일단 이런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한 판타지 소설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너무 그냥 재밌었고 우리나라를 그 조선 말기를 배경으로 한 인어가 나오는 이런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셨지? 그리고 이게 되게 진부하잖아요. 인어 막 이런 거 너무 진부하잖아. 근데 이거를 되게 그럴싸하게, 혹시 공리가 공연감이 된 것처럼 차인표님도 아니 왜냐면 너무 이거 시대를 아우러가지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우선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고, 이게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저는 우선 영원히 살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우리 아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아프면 나도 이럴까? 근데 덕모는 어쨌든 끝까지 영실이가 아버지 그러지 마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공연감이랑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가 돼요. 작살 같은 걸로 공연감을 쏠락을 하고 막 이걸 건들지 말으라고 하고, 그러니까 결말도 되게 약간 어떻게 보면 해피엔딩? 예. 저는 해피엔딩을 좋아해요. 이제 과정은 좀 힘들었지만 이제 되게 해피했고, 여러분 저희는 100년을 살지만 100년을 살아도 1000년처럼, 하루를 살아도 100년처럼 영원히 사는 거는 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이 삶을 정말 꽉꽉 채워서 낭비 없이 아낌없이 살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1000년처럼 여러분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이 인어 사냥을 강력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